당신이라면 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손 들어! 지금 당장! 3명의 경찰관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골목 구석, 벽에 기댄 한 남자. 그의 손에는 동전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무릎 꿇어! 손을 머리 뒤로! 남자는 천천히 따릅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수갑이 채워집니다. 경찰관이 묻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난 그냥 죽고 싶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체포되고 싶었어요. 감옥에라도 가고 싶었어요. 더 이상 혼자 있을 수가 없었어요. 415달러를 훔친 은행 강도. 하지만 그는 정말 범죄자였을까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미국 위스콘신주 라크로스. 한 남자가 바 안을 서성입니다. 귀에는 이어폰, 눈은 텅 비어 있고 입은 닫혀 있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구를 찾고 계세요? 하지만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경찰의 허리춤을 바라봅니다. 총, 테이저, 그리고 다시 총. 그날 이 눈빛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왔던 이유. 지금부터 그날의 바디캠이 기록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이를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어줍니다. 오후 3시 51분, 위스콘신주 라크로스의 한 바에 경찰 무전이 울립니다. 이상한 남자가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라크로스는 인구 5만의 작은 대학 도시입니다. 미시시피 강변에 자리 잡은 조용한 곳이죠. 범죄율은 낮고 사람들은 서로를 압니다. 이런 곳에서 이상한 남자라는 신고는 흔치 않습니다. 순찰차가 도착했을 때 바 안은 평범한 오후의 풍경이었습니다. 낮은 조명, 스포츠 중계가 흐르는 TV, 몇몇 손님들이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6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 직원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불안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기요. 직원이 목소리를 낮추며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흑인 남성. 키는 180cm 정도, 건설용 반사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귀에는 이어폰을 꽂은 채 TV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요. 직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까 여자 손님이랑 같이 왔는데 그 여자가 도망쳤어요. 경찰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도망쳤다고요? 같이 온 사람이 여자 손님이 저한테 다가와서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저 남자 모르는 사람인데 계속 따라와요. 무서워요라고요. 그리고 바로 뒷문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여자분 연락처는 받았나요? 아니요, 너무 급하게 나가서. 경찰관은 동료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스토킹. 아니면 단순한 오해.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바디캠이 켜졌습니다. 렌즈는 남자의 뒷모습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남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TV에서는 야구 경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만 바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관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기요, 경찰입니다. 괜찮으세요? 그제야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래로, 정확히는 경찰관의 허리춤으로 향했습니다. 권총집, 테이저, 수갑, 그리고 다시 권총집.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찰관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오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뭔가 다르다고.
누구를 찾고 계세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 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쪽으로 걸어가 문을 들여다봤습니다. 화장실 방향을 살폈습니다. 창문 쪽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다시 주방으로,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아니, 확실히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나요? 아니요. 맥주 한 잔 시켰는데 거의 안 마셨어요. 한 모금? 그 정도요. 그리고는 그냥 계속 두리번거리기만 했어요. 한 30분 넘게. 다른 손님들한테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경찰관은 다시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손님, 오늘은 이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그리고 발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경찰관은 그가 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어디 묵고 있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어 나갔습니다. 경찰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취객이겠지. 별일 아니야. 동료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좀 이상하긴 했어. 눈빛이. 여기 대학가잖아. 이상한 애들 많아. 신고서나 작성하자. 두 경찰관은 순찰차로 돌아갔습니다. 바디캠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바의 밖 CCTV가 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 건물 그늘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어폰을 끼고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의 눈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고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누구도 그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32분. 같은 날, 다른 바, 경찰 무전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같은 남자예요. 이번엔 손님들이 진짜 겁먹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같은 순찰차가 출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설마 아까 그 남자? 건설 조끼 입었다고 하던데. 젠장. 또야. 순찰차가 도착했을 때 바 입구에는 이미 몇몇 손님들이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담배를 피우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남성 둘은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경찰 오셨네. 안에 있어요.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바 안으로 들어가자 그 남자가 또 있었습니다. 같은 건설용 조끼, 같은 이어폰, 그리고 같은 텅 빈 눈빛.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바 안을 빠르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손님 테이블에 다가갔다가 갑자기 멈추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다시 걸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아니,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한 손님이 자리를 피하자 그 테이블을 들여다봤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자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직원이 경찰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15분 전에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녀요. 뭐라고 말은 했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더 무섭다니까요. 아까 저한테 다가왔어요. 이렇게 가까이. 직원이 손으로 30cm 정도의 거리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그냥 쳐다봤어요. 한 10초 정도? 진짜 소름 돋았어요.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불안해해서 제가 저 사람한테 나가달라고 했어요. 근데 무시하고 계속 돌아다녀요. 경찰관이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2명의 경찰관이었습니다. 다시 만나네요. 경찰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집으로 가시라고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관을 보는 듯 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초점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들을 통과해서 뭔가 다른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손님, 협조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여전히 침묵. 경찰관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어요. 우리 도와주려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고요? 그때 남자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주머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두 경찰관은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손이 허리춤, 권총 쪽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꺼내세요. 바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총이 아니었습니다. 지갑이었습니다. 낡은 갈색 가죽 지갑. 하지만 그는 지갑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서 놓아버렸습니다.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경찰관이 지갑을 주었습니다.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이름 제임스 마레스. 생년월일 1991년 3월 12일. 주소 시카고,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왔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마레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 때문에 왔어요? 관광. 침묵, 가족이나 친구 여기 있어요? 침묵. 경찰관이 더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마레스 씨, 들어요. 오늘만 벌써 3번째 신고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계속 출동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는 마레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당장 호텔로 돌아가세요. 다시 이런 신고 들어오면 그땐 바로 체포할 겁니다. 공공장소 소란, 공무집행방해, 뭐든 적용할 수 있어요. 알아들었어요? 마레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호텔에 묵어요? 마레스는 입을 열지 않고 손으로 거리를 가리켰습니다. 좋아요. 지금 바로 가세요. 그리고 오늘 밤은 절대 밖에 나오지 마세요. 방에서 쉬세요. 내일 시카고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경찰관은 마레스를 바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거리에는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우리가 지켜볼 겁니다. 마레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습니다. 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였습니다. 경찰관들은 순찰차에 앉아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레스는 한 블록을 걸어가더니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저 친구 뭔가 이상해. 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마약 했나? 아닌 것 같은데. 눈동자는 정상이었어. 그냥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정신병원에 데려가야 하나? 협조를 안 하는데 어떻게 데려가? 폭력적이지도 않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어. 그럼 뭐 어쩌라고? 일단 지켜보자. 내일이면 시카고로 돌아가겠지. 두 경찰관은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피해자 제임스 마레스, 34세, 공공장소에서 이상행동, 경고, 조치. 그들은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분 뒤 무전이 다시 울렸습니다. 같은 남자가 다시 바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당장 와주세요. 경찰관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농담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어. 순찰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들은 같은 바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마레스는 바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말없이. 손님들은 모두 벽 쪽으로 피해 있었습니다. 마레스! 경찰관이 소리쳤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10분도 안 됐어요. 마레스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요. 아니면 체포합니다. 마레스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찰관들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밖으로 나온 순간 경찰관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당신 체포합니다. 하지만 마레스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혐의로 체포하지? 아무것도 부수지 않았고 누구를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상하게 행동했을 뿐.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호텔로 가요. 내일 아침 첫 차 타고 시카고로 돌아가세요. 마레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은 그를 놓아줬습니다. 내일도 신고 들어오면 그땐 정말 끝이에요. 마레스는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라크로스 경찰서에는 마레스에 대한 신고가 총 5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날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17분 라크로스 다운타운 퍼스트 내셔널 뱅크.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손님들을 응대하고 ATM 앞에는 몇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는 소리, 키보드 타자 소리, 조용한 대화 소리. 그때 자동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건설용 조끼를 입은 남자, 제임스 마레스였습니다. CCTV가 그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은행 안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의 카메라들을 봤습니다. 창구 직원들을 봤습니다. 경비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1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창구 직원 로라 핸더슨, 42세. 이 은행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마레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접혀 있는 종이를, 그리고 창구 위에 놓았습니다. 로라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볼펜으로 삐뚤삐뚤하게 쓰여진 글씨. 돈을 주세요. 조용히. 경찰 부르지 마세요. 은행 강도였습니다. 로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15년간 이런 상황을 대비해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침착하게, 침착하게. 그녀는 책상 아래 비상 버튼을 발로 눌렀습니다. 무음 경보. 경찰서로 즉시 신호가 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마레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로라는 매뉴얼을 떠올렸습니다. 강도 상황에서는 저항하지 말 것, 시간을 끌 것, 생명이 최우선. 잠시만요. 지금 준비할게요.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폐 뭉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석에 있는 동전 가방을 꺼냈습니다. 은행 강도 대응 매뉴얼 3조. 가능하면 동전을 줄 것. 무겁고 눈에 띄어 검거에 유리함. 동전 가방을 창구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가방 안에는 415달러어치의 동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1달러, 25센트, 10센트 동전들. 마레스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약 5kg. 그는 가방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라가 말했습니다. 매뉴얼대로.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레스는 자동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뛰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행 안은 5초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강도예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로라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경찰이요. 은행 강도가 방금 나갔어요. 이미 출동했습니다. 3분 내에 도착합니다. 경비원이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마레스는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천천히. 멈춰요. 경비원이 소리쳤습니다. 마레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54분. 경찰 무전이 폭발했습니다. 퍼스트 내셔널 뱅크 강도 사건. 용의자는 건설 조끼를 입은 백인 남성. 도보로
북쪽으로 이동 중 5대의 순찰차가 다운타운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헬리콥터가 뜨고 거리가 봉쇄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레스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텔 뒤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동전 가방은 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순찰차가 골목 입구를 막았습니다. 3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권총을 뽑았습니다. 손 들어! 지금 당장! 바디캠이 켜졌습니다. 렌즈는 골목 끝에 남자를 주민했습니다. 마레스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관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무릎 꿇어! 손을 머리 뒤로! 마레스는 따랐습니다. 천천히, 마치 리허설을 한 것처럼 무릎을 꿇고 손을 머리 뒤에 깍지 꼈습니다. 한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2명은 총을 겨눈 채 대기했습니다. 다른 무기 있어요? 마레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 수색하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관이 그의 몸을 수색했습니다. 무기는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지갑, 휴대폰, 그리고 호텔 열쇠 카드만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임스 마레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난 그냥 죽고 싶었어요. 경찰관들은 움찔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체포되고 싶었어요. 마레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옥에라도 가고 싶었어요. 더 이상 혼자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 경찰관이 동전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415달러. 네, 왜 더 안 가져갔어요? 필요 없었어요. 그냥 체포되면 됐어요. 경찰관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마레스를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뒷좌석, 방탄 유리 너머. 차가 출발하자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시카고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일하러 왔어요. 건설 현장. 가족은? 없어요. 친구는? 없어요. 경찰관은 백미러로 마레스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절 버렸어요. 마레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3주 전에 여기 왔는데 일주일 일하고 그 다음 주에 현장이 폐쇄됐어요. 회사가 파산했대요. 그래서요. 돈을 안 줬어요. 급여도, 호텔비도. 그냥 버렸어요. 전화도 안 받고. 시카고로 돌아가지 그랬어요? 어떡해요? 돈이 없는데 버스표 살 돈도 없어요. 신용카드는? 한도 다 찼어요. 호텔비 내느라. 가족한테 연락했어요? 가족 없다니까요. 마레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경찰관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잤어요. 마레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계속 소리가 들려요. 누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환청이군요. 모르겠어요. 그냥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다 무서웠어요. 근데 또 혼자 있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바에 갔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어제 그 여자는요? 쫓아간 거예요? 아니요! 마레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말을 걸고 싶었어요. 근데 입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도망갔어요. 왜 말을 안 한 거예요? 경찰한테도. 무서웠어요. 경찰도 무서웠어요. 총 차고 있잖아요. 우리가 도와주려 했잖아요. 어떻게요? 마레스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요? 경찰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찰차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마레스는 취조실로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금속 테이블, 형광등, 그리고 양방향 거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름, 제임스 마레스, 나이, 34세. 범죄 기록, 없어요. 마약, 안 해요. 술, 어제 맥주 한 잔. 정신과 치료받은 적, 없어요. 지금 정신과 약 먹어요? 아니요. 형사가 탄식했습니다. 마레스 씨, 당신 은행 털었어요, 알죠? 네. 왜 그랬어요? 말했잖아요. 체포되고 싶었어요.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요. 뭐요? 마레스가 물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기? 그럼 정신병원 가잖아요. 거기 가면 사흘 만에 나와요. 그리고 다시 혼자예요. 쉼터에 가지 그랬어요. 가봤어요. 자리 없대요. 사회복지사한테 연락했어요? 어떻게요? 번호도 모르는데 휴대폰 데이터도 다 떨어졌어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사는 3시간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가 물었습니다. 후회해요. 마레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왜요? 적어도 여기는 따뜻하잖아요. 밥도 주고 사람도 있고. 형사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당신 이틀 뒤에 석방될 거예요, 알죠? 네. 그럼 어쩔 건데요? 마레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마레스 씨, 네. 다음엔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어떤 방법이요? 형사는 대답하지 못하고 문을 나갔습니다. 제임스 마레스는 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3주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6월 23일 오후 3시, 제임스 마레스는 구치소 문을 나섰습니다. 이틀간의 구금이 끝났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그를 평가했습니다. 진단 급성 스트레스 반응, 환청을 동반한 불안장애, 우울증 의심, 권고사항 즉시 정신건강 상담 필요, 가족 또는 지인의 지원 필요. 하지만 $415는 중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전과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제임스 마레스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범죄 의도가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명령함. 6개월 보호관찰, 주 1회 정신건강 상담 의무, 라크로스 시 출입 금지, $415, 전액 은행 반환. 마레스는 석방되었습니다. 구치소 문 밖에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투명한 비닐봉지 하나, 안에는 그의 지갑, 휴대폰, 호텔 열쇠 카드, 그리고 $415의 동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은행 가서 돈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사라지세요. 마레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센터 주소예요. 경찰관이 전단지를 건넸습니다. 여기 전화하세요. 무료예요. 감사합니다. 행운을 빌어요. 경찰관은 돌아갔습니다. 마레스는 거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6월의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그는 은행으로 걸어갔습니다. 로라 핸더슨은 그를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돈 돌려주러 왔어요. 마레스가 말했습니다. 로라는 경비원에게 눈짓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레스가 말했습니다. 그냥 이거 받아주세요. 그는 동전 가방을 창고에 올려놓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로. 로라는 가방을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마레스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는 호텔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은 이미 다른 손님에게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짐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짐 찾아가세요. 그리고 다신 오지 마세요. 마레스는 짐을 찾았습니다. 낡은 더플백 하나,
안에는 작업복 몇 벌, 속옷,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옛 가족의 흔적. 마레스는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시카고 가는 표 하나요. 그가 말했습니다. 45달러입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20달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 돈이 부족한데요.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살 수 없어요. 마레스는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류장에 이상한 남자가 있어요. 밤새 거기 앉아 있어요. 순찰차가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마레스를 봤습니다. 또 당신이네요. 네, 왜 안 떠났어요? 돈이 없어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여기서 자면 불안 혐의로 체포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경찰관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50달러를 꺼내 마레스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지고 표 사세요. 그리고 다신 돌아오지 마세요. 마레스는 돈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됐어요. 빨리 가요. 다음 날 아침, 마레스는 시카고행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라크로스가 멀어졌습니다. 그는 시카고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5년 6월 위스콘신주 라크로스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제임스 마레스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의 바디캠 영상은 공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에는 그의 이름이 여전히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 높음, 정신건강위험군. 하지만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끝나고 3개월 뒤 라크로스의 한 바 주인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 남자요? 미친 사람이었죠. 무섭더라고요. 은행 직원 로라는 말했습니다. 악몽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 남자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하지만 마레스에게 50달러를 준 경찰관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범죄자라기보단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법은 그를 도울 수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법은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415달러. 그가 훔친 금액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잃어버린 것은 훨씬 컸습니다. 존엄, 연결, 그리고 희망.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는 전형적인 급성 고립 증후군을 보였습니다. 환청, 사회적 회피, 그리고 역설적으로 관심을 갈구하는 행동. 그가 진짜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도움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말합니다. 시스템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는 범죄자도 아니고 노숙자도 아니고 정신병자로 분류되기엔 애매했죠. 그래서 아무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침묵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도움을 청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을 외면하게 되었을까요? 제임스 마레스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절망이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은행을 털고 체포되는 것. 그것이 그가 찾은 유일한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가 바 안을 돌아다니며 찾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 괜찮아요 라고 말해줄 누군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손을 내밀어줄 누군가.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약 60만 명이 노숙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중 25%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돈이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두려워서, 수치스러워서,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서. 제임스 마레스에게 만약 누군가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만약 바 직원이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면, 만약 경찰관이 그를 병원에 데려갔다면, 만약 시스템이 그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면, 하지만 그 모든 만약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행을 털었고, 체포되었고, 석방되었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잊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음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혹시 당신 주변에도 침묵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사람. 그들에게 다가가 보세요. 괜찮으세요? 단 한마디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임스 마레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외면한 것들, 우리가 놓친 것들, 우리가 두려워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날의 비밀. 인간이 가장 외로웠던 순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